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Electronic Defects in Oxid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옥사이드 안에 이제 디펙트가 존재합니다. 이걸 이제 4가지로 연구가 되었는데, 일단은 말씀드릴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입니다. QIT.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그게 변해요. 얘가 VT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까지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닐링이나 여러 가지 처리를 통해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확실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SI고 SiO2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는 이제 SiOX라고 해서 여기 이제 불완전한 결합들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QIT는 뭐냐? 여기랑 여기에 완전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얘가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조금 떨어진 데서 SI에서 좀 더 떨어진데 얘가 이제 Qfix고 얘는 이제 QOT라고 해서 옥사이드 트랩트 차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모바일 차지. 여기 이제 K 플러스나 NA 플러스 얘는 이제 뭐 웨이퍼에 누가 손을 잘못 갖다 댄다든지 이럴 때 그때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QIT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SiO2 인터페이스의 댕글링 본즈의 차지 트랩. 댕글링 본즈에 차지가 트랩되어 있다고 합니다. 픽스 되어 있고 가해진 전기장 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대부분 억셉터 타입이다. 자, 그 말은 뭐냐? 디펙트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디펙트가 우리가 원래는 이 SI면은 여기 이 사이에는 그 존재하면 안 되죠, 스테이트가. 근데 이제 디펙트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게 이 여기 중앙보다 위에 쪽에 있으면 억셉터 타입이라고 부르고 이 아래쪽에 있으면 도너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 보통 도너가 이쪽에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도너 그 불순물에서. 근데 저도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배울 때는 여기 위쪽을 억셉터 타입이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갭 깊숙이 있고 빠르다. 전하가 그러니까 차고 빠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스가 있어요. 이게 실리콘이고 근데 여기서 얘를 전자를 잡아버려요. 일렉트론 트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 가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surface leakage를 일으킬 수 있고 캐리어 라이프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거기로 트랩돼 버리니까 캐리어 라이프타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모스펫에서 VT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그 차지가 있으면은 그 우리가 이제 VT 계산할 때 그 옥사이드 그 차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캐파시탄스를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VT를 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9 웨이퍼를 써야 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하고 포스트 그로스 어닐링 하이드로전에서 어닐링을 통해서 데글링 본즈를 이제 세리스파이 시킴으로써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허용할 수 있는 선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Qfix를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필드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10나노 이내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계면은 아니다. 이 SiO2로의 화학 양론적 전이와 관련되는 이제 디펙트인 거죠. 퍼미 레벨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SiOX 영역에서 어떤 그런 불안정한 것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드라이 옥시 109 웨이퍼 사용하고 포스트 그로스 어닐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OT, SiO2 벌크에 존재합니다. AL 같은 메탈 임퓨리티와 관련이 있다. 메탈 임퓨리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차지. 얘는 움직이는 애입니다. 모바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필드에 따라서 움직여요. 얘는 움직입니다.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클린 시스템에서 드라이 옥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오염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은 HCl로 산화. 그래서 Cl-로 얘네를 이제 패시베이션 시켜버리는 거. 그 다음에 Si3N4로 Na+가 디퓨전 하는 것을 인캡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거를 인캡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Si3N4로 인캡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있으니까 이 사이에 뭐 Si3N4충을 넣는단 말인가? 아마 그런 거겠죠? 여기 위에 SiO2 위에 이제 Si3N4를 이제 그거를 쌓아가지고 얘네가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미 들어와 버린다면 어떡하지? 인캡스 Na+가 디퓨전 하는 거를 인캡한다. 디퓨전 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핫 일렉트론 이펙트 보겠습니다. 라지 바이어스에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 옥사이드 안으로 침투해 트랩될 수 있다.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 옥사이드 안으로 침투해서 트랩될 수 있다. 그래서 핫 일렉트론 이펙트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모스펫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강하게 가잖아요. 이때 여기에 이렇게 트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VT가 소자 작동 중에 변할 수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CL과 같이 드라이 옥시데이션, 포스트 그로스 어닐링, 그 다음에 질소 트리트먼트, 주로 대부분의 방법이 109 웨이퍼 사용하고 그 다음에 HC에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어닐링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결국에 이렇게 뭐 패시베이션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디펙트들을 좀 이렇게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다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디펙트들을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래서 나오죠. 이 클로린, 이 CL이죠, CL. CL의 이제 이펙트. 주로 이거는 이제 트리클로린 뭐 애시드 뭐 이런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이런 물질들로 사용을 한다. 옥시데이션 레이트는 빠르게 하면서 디펙트들은 줄여준다. 그럼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옥시데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클로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사이드를 더 덴스하게 만든다. 다이렉트릭 스트렝스 증가시킨다. 덴스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사이드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래서 이 두께 측정하는 그거랑 이 옥사이드 측정하는 그런 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thickness measurement는 컬러, ellipsometry, capacitance measurement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ellipsometry. ellipsometry는 이제 두께 재는 건데요. 원리가 여기에 이 산화막층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사되고 여기서 반사됩니다. 일단 빛을 여기서 쏘고 이게 평광이 돼서 들어가고
평광 상태의 변화를 여기서 어떠한 기술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얘가 들어가면은 여기 굴절이 되겠죠? 굴절이 돼서 얘 때문에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굴절률이 다름으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컬러 보여지는 컬러가 다릅니다. 이제 뭐 웨이퍼 봐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께에 따라서 그 반사하는 파장이 달라서 이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걸로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사이드 차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모스 소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CV 그래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디펙트가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괜찮은 건지. 자, 그래서 작은 이렇게 모스 소자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그 했던 거 있죠? 이게 N모스죠? 아니죠? 이 P타입이라고 해야 되는데, P타입 기판이면 이게 N모스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P타입에 이제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여기 메탈이고, 폴리실리콘이나 메탈이죠?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홀이 여기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이 넘어가면서부터 플러스가 되면 이 홀이 밀려나다가 나중에는 인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나중에는 인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캐패시턴스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처음에는 이제 여기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이 캐패시턴스 두 개를 합한 직렬로 연결한 이 캐패시턴스가 된다. 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차지가 있게 되면은 얘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여기가 0이라고 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차지가 어쨌든 존재하면은 이 차지에다가 그 차지의 영향을 더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CV 그래프에서 이상적인 거랑 좀 다른 경향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디펙트를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CV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Effect of Interface Trapped Charge on the CV Characteristic. 그러니까 CV 메소드에서 CV 그래프에서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실험식인데 H2 언의를 했을 때가 이렇게 하기 전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QIT는 VG에 따라서 차지의 종류가 바뀝니다. 밴드 밴딩에 따라서 차지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또 고려를 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QF라면 얘는 보통 플러스 차지입니다. 플러스 차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평행이동만 됩니다. 얘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CV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되는데 QIT는 VG에 따라서 이 차지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왜곡 디스토션 되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소자 과목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 VT가 얘를 이제 고려해줘야 되게 됩니다. C 옥사이드 분의 QIT. 얘를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체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상적인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얘는 뭐 때문에 뭐가 많아서 QIT가 많아서 QF가 많아서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이드로전 어닐링으로 인터페이스 트랩의 덴시티를 줄일 수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모바일 이온의 CV에 대한 영향은 또 다른데 Na 플러스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엄청 막 왔다 갔다 빨리 막 숑숑 이렇게 움직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옥사이드의 아래쪽에 위치하는지 위쪽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바이어스 템퍼러처 스트레싱이라고 해서 200에서 300도에서 1시간가량 바이어스를 가합니다. 파저티브. 그러면 어떻게 되냐, Na 플러스가 밀려나겠죠, 이쪽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그만큼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얘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되겠죠. 얘가 여기 아래로 갈수록 여기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프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돼서 그 차이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M이 이제 모바일 차지의 숫자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고려해줘서 우리가 VT를 결정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 모바일 이런 거나 제가 알기로는 QIT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레벨 다이엘렉트릭에 대해서 볼 텐데, SiO2를 메탈라이제이션 할 때 숄트 방지하는 ILD로 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자 쌓아 올리면서 메탈과 메탈 사이 이렇게 빈 공간 채울 때 다 절연체를 써야 되잖아요. 거긴 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옥사이드를 쓰는데, 이때는 로케이를 쓰는데, 이 로케이를 쓰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는 하이케이를 쓸 이유가 없는 게, 하이케이 써버리면은 요새 이제 선폭도 작아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가 이제 캡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캡의 역할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얘가 캡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절연의 의미가 있는데 캡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하이케이를 쓰면은, 그래서 로우케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옥시데이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좀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혹시나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